안녕하세요. 얼마 전 각종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가사도우미 문광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후 기정남매가 복숭아 털을 이용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도록 하고 폐병이 있는 것처럼 해서 문광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처럼 복숭아 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천식까지 유발되어 숨쉬기도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천식에 대한 것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이란 기관지가 아주 예민해진 상태로 여러 원인으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을 말하는데,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반복적으로 또는 발작적으로 나타나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기관지 염증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관지가 막혀서 숨이 차게 되고, 이런 경우 알레르기 검사에서 호산구와 IgE라는 항체의 수치가 높게 나와요. 기관지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천명,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이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또는 발작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천식 환자는 전형적인 천식의 증상 외에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즉, 호흡곤란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의 증상은 없고 단지 마른 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흉부 압박감을 호소하는 경우, 또는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있는 것 같은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심한 천식 발작으로 즉각적인 응급치료 및 입원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는 곧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실제로 심한 천식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해요. 천식은 외인성 천식과 내인성 천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인성 천식은 아토피성 천식으로 알레르기 질환으로 분류되고 꽃가루, 비듬, 먼지, 곰팡이 등으로 혈청의 IgE라는 알레르기 항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인성 천식은 독성물질, 약물, 찬 공기, 음식, 바이러스, 세균, 스트레스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관지 점막 이상 반응과 관련이 있어요. 천식 치료법으로는 먼저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증상을 회복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식을 조절하는 약제를 장기간 사용하는 약물요법과 꽃가루나 진드기라든지 계란, 우유, 복숭아 같은 이런 천식의 원인 물질을 찾아 원인 알레르겐 노출을 최소화하고 악화 인자로부터 회피하는 회피요법이 있어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관지 확장제, 두 번째는 항염증제, 세 번째는 면역요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관지 확장제로는 베타2 항진제, 테오필린으로 대표되는 잔틴계 약물, 부교감신경 차단제, 항콜린제 등이 있고, 베타 항진제는 기관지 근육의 경련을 완화시켜 기관지 확장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흡입용, 경구용, 주사용이 있고, 흡입제는 기관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며 적은 양으로도 강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길어 야간 천식과 운동 유발성 천식 이런 예방에 사용되지만 근본적인 염증을 없애지는 못해요. 잔틴계 약물은 기관지 확장과 함께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어 천식 조절에 도움이 되고, 흡입제는 없고 경구용이나 주사용이 있어요. 항콜린계 약물은 기관지를 좁아지게 하는 부교감신경의 효과를 막아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물인데, 천식의 1차 치료제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천식 환자에서 다른 약제와 같이 사용할 때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둘째, 항염증제로는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질병 조절제로 흡입용과 경구용이 있어요.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 혈당 상승, 혈압 상승, 체중 증가, 기분 변화, 골다공증, 위궤양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흡입제를 사용하는 경우 전신 흡수가 거의 되지 않아 부작용이 덜하지만 그러나 흡입제의 부작용으로 목이 쉬거나 입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흡입제 사용 후 반드시 입안을 헹구어 줘야 돼요. 또 류코트리엔 조절제는 천식 환자의 폐기능을 좋게 하며 증상 발작 횟수와 베타2 항진제의 사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셋째,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원인이 확실하지만 환경관리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와 같은 특정 알레르겐 원인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면역요법은 1년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보통 3년에서 5년간 지속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까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천식 치료제를 살펴봤는데요. 원인 치료법이 안 된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은 음식이나 문화도 동서양이 혼합되는 퓨전 시대인데요.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제가 계속 퓨전요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심지어는 식물성 영양소를 이용한 천연 세포 교정요법까지 퓨전으로 하면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치료까지 가능하고 독한 화학약품의 부작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천식에 대한 한방요법으로는 열증이면 열을 꺼주는 처방으로 한증이면서 콧물 재채기까지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면서 수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쓸 수 있고 발작이 심한 경우 기관지 이완작용이 있는 작약이 들어간 처방을 이용하면 좋고요. 이렇게 열증인지 한증인지 몸이 튼튼한 실증인지 허약한 허증인지에 따라 적절한 한방요법을 병행하고 여기에 세포 하나하나를 튼튼하게 해주는 세포 교정요법을 같이 퓨전으로 해주면 완치 확률이 높아져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꽃가루, 비듬, 먼지, 진드기 등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음식으로는 계란, 생선, 조개, 견과류, 땅콩, 우유, 초콜릿, 밀, 감귤, 색소, 커피, 설탕을 멀리하고 천식 환자의 식품 알레르기는 장 누수 현상과 관련이 있고 위장관에 서식하는 칸디다균 과잉 증식은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 프리바이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다 들어있는 제품을 같이 써주고 아연, 셀레늄, 망간은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마그네슘은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으로 급한 천식 발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유익하고 천연 상태의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등 항산화 비타민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는 폐세포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폐와 기관지의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기관지 수축을 방지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식물성 노유파 필수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한 세포막으로 교체해 주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세포 교정 영양소요법을 오시엔트라고 하는데 천식은 급할 때는 현대의학의 약물요법을 쓰면서 한방요법과 오시엔티를 개인별 체질에 따른 맞춤형 퓨전요법으로 하면 완치 가능한 질환이니까 시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